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그래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하는 이 두 세대를 함께 나누면서 세대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또 행복한 세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한 세대를 가리켜서 약 30년 내지 40년을 잡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대 차이에 관해서 말씀 나누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많은 분대로,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린 분대로, 이렇게 나이가 어린지 많든지 나는 어느 세대에 속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세대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조건 말 안 통한다고 그냥 휙 문 닫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공감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통계상으로, 통계를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이나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객관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하고 나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세대를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5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이쪽 미안해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남궁 장로님도 16살 때 고등학생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난도 가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쟁 시대, 그리고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폐허가 된 그 상태를 어렸을 때 다 보고 경험한 세대, 여기를 하나로 묻고 싶은데, 요 시대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땅 파야 하고 심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헤딩 치면서, 그렇죠? 땅바닥에 헤딩하면서라도 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세대입니다. 중간세대를 X세대라고 말하죠. 이 X세대는 66년부터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넓게 보면 X세대입니다. 넓게 보면 65년 이후에 태어나서 80년 정도까지 태어난 그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는 적어도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1980년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대가 활동 분야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신인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인류, 65세 이상 6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인류는 외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전혀 안 되나 봐요. 외계인과 같은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뭘까? 기준점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핸드폰 말고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사람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혁명적이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건 딴 나라다. 딴 지구와 다른 지구, 다른 혜성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신인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세 이 분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인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어주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산업은 주로 농사 짓고 장사할 때입니다. 땅에다가 좋은 땅을 구하고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함께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1차, 2차 산업입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기계를 만들고 중공업이 발달되고, 기계가 음식을 찍어냅니다. 기계가 우리가
1차, 2차 산업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직접 땅 파고 씨 뿌리고 바구니 만들고 다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나타나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먹을 것도 찍어내고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손수 옷을 배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로부터 이 옷감을 기계가 막 만들어내는 시대를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농사 짓는 시대에 도저히 지금 우리가 사는 3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상상도 안 됐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산업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은 아주 기초 수준입니다. 기껏해야 지니아, TV 켜줘, 그렇죠? 또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또는 아리아 어디로 길 안내해줘, 요 정도밖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떤 삶을 살까? 죄송한데요,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 세대, 적어도 65년생, 그 6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전쟁 후에 폐허된 이 세상을 일구는 세대의 사고방식, 그들은 아날로그로 모든 걸 다 몸으로 때우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X세대는 중간세대입니다. 인터넷이 나타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그리고 가난도 경험하면서 윗사람들도 알고 아랫사람들도 아는 중간세대, X세대입니다. 그리고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인류,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 깊이 활용하고 있는 세대를 이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세대, 적어도 아날로그 시대는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오늘 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휘황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수고한 사람들의 세대가 65년 이전 출신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인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걸 맨 땅에 헤딩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일으켜 놓은 세대가 65년 이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신세대, 신인류라고 하는 이 포노 사피엔스를 살고 있는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천국이 됐을 때 태어났고, 휘황찬란하고 컬러풀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할 때 태어나서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이런 것에 젖어들어 살기 때문에 이들은 맛과 멋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 지금 65년 이하 이 아날로그 시대,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성세대, 그 답답한 세대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고생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면 무조건 고개 숙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젊은 사람들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대는 X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X세대는 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80년 정도 되니까 한 15년 어간에, 20년, 15년 어간에 이 사람들은 기성세대가 이미 자리를 다 잡아놨습니다. 큰 공장 만들어놨고 모든 시스템 다 갖춰놓고, 근데 태어나가지고 거길 뚫고 가려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 거대한 조직이 싫고 그 밑에 들어가서 굴종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사회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 사람들이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40대 이후 45세, 50세 되기 전에 요 시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기성세대라고, 우린 저 기성세대고 다르다 하고 구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성세대를 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 세대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쩌겠어요. 회사 들어가야지. 회사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가 직접 직장에 들어가서 직접 공장 차리고 직접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 기성세대라고 욕한 저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은 인터넷을 대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미 이 아날로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사회를 이제 인터넷 구축을 통해서 이 시대를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온 세대가 X세대입니다. 이 X세대가 인터넷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 시대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의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X세대에게도 소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오늘의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불평하고 들어갔다가 위에도 인정하고 밑에 디지털 세계도 이해하는 중간에 꼽사리를 낀 세대가 지금 X세대입니다. 그런데 신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N세대, M세대, Y세대, Z세대 이걸 다 통칭해서 밀레니엄 또는 밀레니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밀레니엄 시대, 적어도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인지 이런 거에 아주 생활 기반이 늘 대하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스마트폰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날로그 세대 그리고 X세대가 대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이끌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오면서 시장 경제를 바꿔놨고 문화를 바꿔놨고 문명을 바꿔놓고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만일 스마트폰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땅을 파고 농사 짓고 개척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또 제조업을 하고 그러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 소리로 깨고 스마트폰의 안내를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생활을 하고 물건을 사고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땅을 파고 농사 짓는 거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개척을 하고 집을 짓고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즐길 줄은 압니다. 뭐가 맛있는지,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는지는 잘 압니다. 이들은 아름다움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어도 캠핑카는 사고 싶은 게 이들의 꿈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옷가게를 차리고 신발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신발 팔고 이렇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그렇게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은행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은행 지금 수천 개가,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봐도 은행 없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은 영원히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은행이 망해요. 그 화려한 백화점이 망한다는 거 생각했습니까? 백화점이 줄줄이 문을 닫고 망하고 있어요. 번듯하게 가게 하나 내서,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나 가게 차렸어 그리고 뿌듯해하는 이 기분,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고생하면서 가게 얻어갖고 그 뿌듯해하는 게 이 아날로그 시대의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게 사람들 안 가요. 누가 가요? 그 가게를 갈 필요가 없죠. 왜 안 팔려요? 진짜 소비는 젊은 층에서 하는데 지금 이 아날로그 시대는 아까워서 사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돈을 쓰는 소비층은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은 스마트폰에서 거기서 쇼핑센터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쇼핑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은행 거래도 스마트폰에서 하고, 거기서 음악도 듣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교제, SNS 교제도 하고, 그 안의 세상, 사이버의 세상이 그들의 바깥 세상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보내고 받고 사고 팔고 다 되는데 뭐로 구태여 갑니까? 그럼 지금 은행 가서 돈 보내는 사람 있으면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회사들이 모든 전략을 이제 디지털 세대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사람들은 물건 사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시장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시장 경제가 주인이 누가 됐냐?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디지털 세대가 시장 경제를 주관하고 있어요.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 이제 주인은 누구냐? 미안하지만 디지털 세대가 이 시대의 주인이 됐어요. 더 따져놓고 봅시다.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직업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단순하게 공장의 공돌이 공순이는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가면 아날로그 세대가 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지털을 알아야 되고 그 디지털 세계를 바삭하게 맨날 게임을 해가지고 이게 중풍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이게 뭘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능숙능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은 누가 주도해 나갈 겁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아날로그 시대가 일으킬 겁니까? X세대가 일으켜 세울 겁니까? 아닙니다. 저 4차 산업혁명, 지금 상상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쟤네들 능력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쟤네들 노래하는 거 봐요. 쟤네들 춤추는 거 봐요. 기능올림픽 가서 1등 하는 거 봐요. 쟤네들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봐요. 어른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쟤네들 제주꾼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존중해 줘야 돼요. 누가? 아날로그 세대가. 형편없이 보이는 쟤네들이 능력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벤져스 그 마지막 편인가 왜 그 어벤져스 그 타노스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응?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그 유전인자가 좀 다른 사람들이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결을 합니다. 이 타노스라는 거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 여기 손에 주먹이 그 사람의 장기인데 주먹에 스톤이라고 하는 6개 보석을 5개 하고 6개 보석을 박으면 그러면 전능자가 돼요. 그래서 손가락만 탁 튕기면 지금 살아있는 인류의 50%가 소멸돼요. 죽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스톤을 모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으고 있냐면 지금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어리가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망해. 그래서 50%는 사라져야 돼. 그래서 손가락을 딱 튕기면 그러면 50%가 사라지는데 누가 죽는지 몰라. 랜덤이야. 누가 죽는지 몰라. 50%가 사라져. 그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야.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발전이 축적된 이 어느 시대도 살아보지 못했던 대단한 그런 능력의 이런 디지털 세대를 여러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기계를 다루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노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타노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세계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뭐 꼼수 부리고 그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디지털 세대라도 디지털 세대가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조절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걸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디지털 세계가 오면 사이버 공간에서 아날로그를 다 배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된 디지털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세계는 바로 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바로 돼야 돼요.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세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간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문 닫아 걸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 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이 어른들의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디지털에 대한 지식은 떨어지지만 인생을 사는 삶의 경륜의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지혜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젊고 재능이 많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걸 뭐라 그러냐? 경청한다고 그래요. 경청하는데 한 발은 현관 밖에다 두고 한 발은 안에다 걸쳐놓고 엄마 빨리 얘기 빨리 해 나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경청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존중하면서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존중하면서 경청을 잘할 때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됐어 엄마 말 안 해도 뻔해 이러고 거절해버리면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해야 되고 경청 잘하려면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공감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 둘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대화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대하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란 말은 그러면 키 높이를 낮춰서 아이들 입장에 서서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라는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이들도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지금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고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감동받잖아요. 엄마가 내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식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부부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청과 공감, 경청과 존중, 그래서 공감 하나가 된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